안녕하십니까. 국어TV 여명입니다.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오전입니다. 폭염이 곧 한 열흘만 있으면 없으실 것 같아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여야 공방, 이것들이 국민을 생각하는지 집권만 생각하고 또 재집권만 생각하는지 기가 찹니다. 이번 영상도 좀 길어지겠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말이죠. 근본을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과 윤석열은 근본을 무시하고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놈은 무슨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은 그 3대 개혁,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작년보다 10%가 넣은 거, 또 지금 한창 7.1 논란이 독립기념관 관장을 뉴라이터 7.18로 임명한 거, 여러 가지 문제를 빗대서 한동훈의 정쟁에 참여하는 한동훈의 깐족거림, 그 대표적으로 나온 게 전기요금, 전기세, 취약계층에 지원하겠다는 거하고 검투세 폐지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같은 그 민주당은 다음 영상은 DJ 사전 논란입니다. 사전 매각 논란인데, 민주당은 뿌리가 없어졌어요. DJ 노무현 정신이 없어지고 이재명이란 희한한 놈이 들어가서 민주당을 장악했죠.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뿌리가 없어졌어요. 이명박 박근혜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보수를 괴멸시킨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랄 발광하는 거. 정치가 망가진 거죠. 근본이 망가진 겁니다. 지금 그 한동훈이가 갖고 나온 검투세 폐지, 또 전기세, 취약계층 지원, 이거는 그 단추적인 게 불과해요. 깊은 국정 철학이 없는 놈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한동훈이가 어제 같은 경우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약자 편이다. 약자를 지키며 정치할 것이고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하는 설레발을 치는데 안 됩니다. 국힘의 주류는 검세, 판세, 관세, 짭세, 변세, 이런 것들이죠. 이들은 노동약자들의 아픔을 모르고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얼마나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말만 하는 거죠. 당장의 국민은 묻죠. 그러면 너희 국민의 당은, 국민의 힘은, 주류들은,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게 약자냐? 그리고 야당이 공격하는 세금 감세나 대기업 지원, 그것도 야당 놈들이 헛발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부터 보고 가시죠. 지금 이 한동훈이라는 애가 아주 촉발적이고 깐족거리면서 정치를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갈 시기에 누구도 안 했다는 거죠. 김영삼 이후로 대한민국 구조조정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놈이 더러운 풍어를 입고 뭐는 해야 되겠고 하고 초기부터 갖고 나온 게 뭣도 모르고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을 한다 그랬죠. 하나도 못하고 있죠. 왜? 야당이 다수당이고 또 생각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 보위를 지키며 김건희 마마의 보위를 지키고 있으니 연금 노동 교육 계획이 하나도 안 되고 공공개혁도 안 되고 갖고 나온 게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계를 말살시킨 거죠. 근본적으로 집권당이나 또는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면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국정 철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놈은 왜 윤석열도 저렇게 말이지 헛발질만 하는데 대통령을 유지하는데 나는 왜 못해 하고 지금 나오는 게 깐족거림입니다. 당 장악 안 됩니다. 동아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부터 봅시다. OECD 자살률이 안 그래도 1위인데 올해는 10%가 더 늘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노무현 때 세계 자살률 1위였죠. 초양극할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때 세계 자살률 또 1위로 올라갔죠. 이명박 박근혜가 좀 줄어났더니 초초양극화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때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자살률이 더 늘고 있죠. 초초양극화를 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세상은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고통을 받는 1이 대 1이 만인 대 만인의 그냥 공격만 있다 뿐이죠.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죽을 필요 없어요. 정부 공적 보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복지가.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상실감 때문에 죽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 현상을 갖다가 표시되는 게 자살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죠. 문재인 그런 때도 한마디도 안 했고, 이번 윤석열 한동훈 체제에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찔끔찔끔 이상한 정책만 내놓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제야 연금 계획을 운운하는 여당 정부 안부터 내라. 연금 계획 지난 그 연말에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라는 놈이 지가 연금 계획 한다고 그러더니 아이씨 민주당 안이 그냥 통과돼 버렸네. 저게 내 거라면은 내가 억셉트 했을 텐데 민주당 안이라서 안 해. 이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공적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또 교육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국민연금 계획하기 전에 그것부터 계획해야 돼요. 물론 그들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납입을 하죠. 그러면은 일반 국민한테도 공무원 같이 18%, 19% 내게 하고 그러면 국민들도 편할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하겠다는 거죠. 이 관세들이 검세, 판세, 관세들이 집권하는 한 공무원을 보호하죠. 또 민주당 놈들도 공무원 공개부 한 300만 되죠. 300만 표 그 가족까지 1200명을 갖다가 표로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적연금 하나도 계획하지 않죠. 국민연금만 못 살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요새 애들이 왜 국민연금을 넣죠? 모든 언론은 넣어야 된다고 그러지만은 요새 10대들이 국민연금 타려면 50년 후입니다. 50년 후에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을 것 같습니까? 5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줄죠? 3분의 1은 줄고 지구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사설이 드디어 나오는데 독립기념관 이사에 이어서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갖다가 임명할 필요가 있냐? 기가 찬 거죠. 제가 그랬죠. 윤석열은 친일파예요. 친일파. 역사적인 근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친일파입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홍범도도 잘못 건드렸고 또 요번에 사도광산 같은 것도 강제노동, 강제노역 같은 걸 빼줬고 독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론 일본과의 친선 우호 관계를 위해서 그러겠죠. 뛰어넘자. 근데 그게 뛰어넘습니까? 국민들의 자존감이, 자존심이 다 해치워놨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기가 찹니다. 이거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이사 관장 이런 애들이 다 뉴라이트 사상이라는 거죠. 친일 자본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하면서 친일 자본이 들어와서 후진된 미개한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 당시 조선 후기나 조선 500년 전체가 그랬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유교 사상 때문에. 그죠? 그런데 식민지화가 당했어. 동남아시아도 다 서구 제국에 당했고 모든 게 식민지화는 수탈의 역사됐죠. 수탈의 역사됐죠. 근데 그것을 그 나라가 들어와서 근대 문물을 형성했다고 칭송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면 완벽한 뉴라이트 사상, 뉴라이트 사상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쓰레기입니다. 그런 애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광복회에서 말이죠. 아니, 독립기념관 관장도 말이지, 친일파, 뉴라이트, 그 엉터리 그런 애들 갖다가 임명하더니,
이사까지도 그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하냐? 김구의 손자나 황일 독립의 손자들이 지원을 했으면 그거 다 잘라버리고 왜 친일파를 갖다 임명하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민족적인 자존심은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나 좌파 진보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한마디도 못하죠. 그죠? 얘네들은 무조건 문재인이가 임시정부를 갖다가 대한민국 건국을 삼은 거 그것만 부정하면 되는 거야. 그건 양비론으로 가는 게 맞아요. 1919년 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적통이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도 적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친일 종족주의 친일 종족주의를 요구하는 주장하는 놈들을 갖다가 전부 다 독립기념관 독립단체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광복해서 난리 나지 않습니까? 아유 징글징글해 진짜. 이 새끼가 기본적인 체력이 없어가지고. 한동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침 속보로 뜨는 게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전기요금 1만 5천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그래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겠대요. 그래서 예산은 그래서 한전 적자는 더 안 늘어난대요. 그러니 윤석열을 따라다니고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친윤 친한들 늙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 극빈자로 자리 잡고 있죠. 70대 노인들이. 근데 요새 말입니다. 70대나 또 2030이나 거의 독립가구예요. 노인들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15,000원이 없어가지고 힘든 게 아니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어른에 대한 공경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가족과의 단절되고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죠. 웬만한 아파트에서 20평이나 30평 아파트에 사는 그런 노인네들은 15,000원 지금 안 해도 돼요. 근데 130만 가구에 1만 5천원 지원하겠다. 이걸 바우처로 하겠대요. 그래서 이 바우처는 그럼 그건 뭡니까? 그 국가 예산 아닙니까? 130만 가구 1만 5천원이면 얼마입니까? 1300, 1억 3천, 13억, 130억. 한 200억 되겠죠? 200억 어디다 붙입니까? 이거나 이재명이가 말하는 25만원 재난지원금이나. 근데 말입니다. 그 25만 지원금도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나 국힘에서 문제 던졌으면은 민주당에 탁 받고 할 건데 아이씨 이재명이가 문제 던졌네 아마 그런 형태일 겁니다. 이 한동훈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늙은이들은 만약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25만원씩 전국민 지원금을 주겠다 하면 쌍수들고 환호하고 역시 윤석열은 성군이야 한동훈이 잘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걸 파퓰리즘으로 끌고 하는 거죠. 줘야 됩니다. 25만원 전국민한테 줄 필요 없고 한동훈이가 많은 취약계층한테는 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약자를 갖다가 보호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말한 대로. 약자 편에 서는 겁니다. 1만 5천원 씩 바우처로 전기요금 주는 거 지금 8월 달입니다. 8월까지면 이거 도대체 언제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이게 예산하고 또 하면은 지금 무더위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9월달 10월달에 줍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내가 뭔가는 해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차별을 해야 되는데 지 지지율 한동훈 정치 한동훈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냥 던진 거예요. 이게 지금 국힘 내부에서 야 거의 다 주고 있어 근데 그걸 왜 줘? 이러면서 오늘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나도 이만큼 주는 걸 솔직히 몰랐는데 어느 정도 지원은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한동훈이가 말하는 게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1만 5천 원씩 당장 못 주잖아. 가을에 주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4인 가구가 월 평균 전기요금이 7만 6천 원 수준인데 지금 다 해가지고 6만 원 가량은 지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1만 5천 원을 주겠다. 왜 줘? 기가 찹니다. 또 얘가 청년 고독사 문제를 갖고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 미친놈 아니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청년 고독사나 노인 고독사가 15,000원씩 지원한다고 또 그들이 한동훈의 말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안 죽습니까? 초양극화 이거 노동 이중구조 또 사회 양극화 이런 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돼요. 솔직히 성장 필요 없어요. 고고티브 이런 보수주의자지만은. 금투세로 들어갑니다. 금투세 같은 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세 번째 언급하는데 말입니다. 한동훈이가 금투세를 툭 갖고 또 나온 게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AI나 반도체 그런 것들이 좀 주도하려다가 너무 올라서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 공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금투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아가 꽤 잡았다 이런 거 가지고 민주당 공격하자 이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투세 이거 시행 못합니다. 민주당 안으로 시행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새 젊은 애들이 대부분 주식을 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1억 이상 몇 억 투자하는 젊은이들은 없겠죠. 2040까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고고TV는 IMF 때 레버리지를 이렇게 100억을 잃었어요. 100억을 전 재산을. IMF라는 걸 뭔지 몰라가지고 당했어요. 그 이후도 재개하고 나서 몇 억은 지금 주식에 들어가 있어요. 몇 억은 억대가 최소한. 그래서 큰 장기적인 흐름을 하고 봐요. 발작적으로 세계 경제가 망가질 적에는 그 IMF뿐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기다리면 몇 개월, 1, 2년 지나면 다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고고TV는. 그런데 금투세 같은 경우 이 젊은 애들이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거죠. 거기서 대표적으로 갖고 나오는 것이 코인 투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갖고 나오는지 얘네들이 요새 3040에 신부유층이 생겨난다 그러죠. 제가 전문직 공기업 공무원 또 대기업 출신들이 그죠? 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연결을 했고 앞으로도 할 거고 또 주식을 투자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어요. 선진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1,400만 투자가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몇십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솔직히 금투세 연간 수익 5천만 원을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들이 반대를 하느냐? 꿈을 먹고 산다는 거죠. 이때까지 이러는데 한 방만 터지면 몇백억 오르면은 나도 5천만 원 벌 수가 있어. 왜 그런 걸 주식 투자해서 25% 뛰어가? 이거 아니에요? 주식 지금 뭐 거래소 뭐 농특별성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 주식을 리딩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에요. 그죠? 기관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큰 손들이에요.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이 없으면 주식시장은 형성이 안 돼요. 어느 나라 시장이든. 그러니 큰 손들이 이탈할 염려가 있고 그러면 한국 주식에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젊은 애들이 뭘 알고. 그죠? 그래서 금투세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 투자자들은 25%를 여기서 안 떼어요. 미국 투자자는 미국에서 세금을 떼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떼어버리듯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미들을 갖다가 심리적으로 압박하면 외국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이 다 달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 업체들 아닙니까? 한국 기관 투자 아닙니까? 걔네를 한번 때리면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버는데 걔네들이 25%
세금을 떼어버리면 견뎌나겠습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따라서 이 금투세가 그 누구야 그놈아 양아치 이재명이라는 놈이 뭐 5천만 원 과세 그러면 1억으로 늘리겠다 그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거 무조건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망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잘 물었죠. 물었는데 왜 지금 무냐 이거죠. 전방위적으로 그냥 민주당한테 공격하죠. 봐라 내가 말이야 이재명한테 금투세 토론하자 그랬더니 이재명이 도망다닌다. 박찬대 하자 그랬더니 박찬대도 도망다닌다. 뭘 도망다니 이놈의 새끼야. 이 금투세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못해요. 1400만 표를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강행하면 지들은 대져요. 제가 지적할 건 뭐냐면은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돈을 잃는 구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이자보다 은행 이자 2~3%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연 은행 이자보다 한 1,500, 한 7~8%는 저는 얻으면 돼요. 그런데 이 금투세가 이 한동훈이나 대통령실도 끼어들었죠. 대통령실은 뭐라 그랬어?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회는 빨리 금투세 폐지를 논의해달라. 시행도 안 됐어요. 그죠? 폐지가 아니고 보류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실과. 이게 뭡니까? 2030, 40의 표를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반대하니까? 근데 그들이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이가 금투세 폐지를 강공으로 민주당을 몰아붙이더라도 그들이 한동훈하고 국힘이나 대통령 지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왜 이걸 갖다가 세계 경제, 한국 경제가 패닉으로 들어갔는데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 개인적인 정치적인 존립을 위해서 쓰느냐 이거예요. 이런 깐족거리는 놈나 보다 처음 봤어요. 할 말이 너무 많으나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동훈을 지지하는 70대 노인네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70대 노인들은 금투세가 뭐요? 그 사람들이 주식하겠습니까? 그냥 이걸 협상하면 되겠죠.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세계 주식 경제가 침체, 폭락대로 하는데 금투세 때문에 주식 떨어졌다. 대한민국 주식이 엉망이다. 이런 미친 새끼들을 만나. 어느 역대 정권이나 그 당이, 집권 대통령이 나오면은 한 1~2년 팍팍 오르게 했어요. 근데 윤석열 때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죠. 그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윤석열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이놈이 지금 국힘에서 자기 존립적인 정체감이 없고 존립성이 없으니까 깐죽거리면서 이런 거 던지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일이 아닙니다. 제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문제가 많은가? 그런 거 해결하라는 거죠. 이놈이 지금 할 건 뭡니까? 당장에 이제 내일 모레 윤석열이가 다음 주에 휴가 복귀하면은 당장에 뭐 방통법 3개, 뭐 노란봉투법, 뭐 최상금 특권법, 김건희 특권 또 지랄 발광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전기세 깎아주자. 민주당이 오케이 깎아주자. 그거 파퓰리즘이죠. 할 만큼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가 문제 했으니까 내가 존재감이 있어. 내가 민주당보다 나아. 국힘 늙은이들보다. 근데 늙은이들이 표는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알량한 놈이 지금 집권당 여당 대표가 됐으니 망하는 겁니다. 큰 걸 두드려야죠. 그리고 이 금투세라든가 전기세 이런 거는 정책위 의장이 할 거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 그죠? 당대표야 이놈이 집권여당 대표야. 지가 전면에 나서 막 민주당을 공격해. 야 노인네들은 한동훈이 잘한다 그러지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런 건 정책위 의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책위 의장은 말도 안 해. 똑같죠?
뭐 윤석열이가 이거 내가 해야 돼. 야 장관 비켜. 야 실장 비켜. 지가 다 발표하면은 나중에 다 사고 치고 파괴는 어떻지. 한동훈 얘도 지가 다 발표해. 그러고 나서 당할 거예요 얘도. 이런 거 가지고 반전 못 시킵니다. 지지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짜증이 납니다 진짜 하는 꼬라지 보면은.